자, 요것을 저는 회전 보스 베이스 해가지고 만드는데 여러분 여기서 풀리가 안 돌아가요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최초에 말했던 중심축은 요거였죠. 요거를 얘가 못 찾아서 그런다는 거죠. 중심선이 여기도 하나 더 있고 여기도 하나 더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로 중심축을 찾아달라고 얘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중심선으로 3개를 썼기 때문에. 자, 그래서 최초의 중심축을 요거 씁니다 했는데 요거를 아직도 응용이 잘 안 되시는 거예요. 회전 보스 베이스는 중심축을 정한다는 거. 그러면 요거 해가지고 여러분 파트 이름을 바꾸실 때 요렇게 그 02 V 벨트 풀리 아까 세이브 해놓은 게 컨트롤 C 해놓은 게 다른 게 들어갔네. 자, 02 V 벨트 풀리 기어박스 해가지고 01 해가지고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어요. 파트 이름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파트 외부 파일의 저장 요것도 가셔야 되죠. 어셈블리와 동일 이렇게 놓으시고, 자, 그러면은 요것도 그 풀리에 대해서 필렛 값을 적용할 때 편하게 보려고 저는 단면도 기능을 켜놨습니다. 어셈블리의 우측면 기준으로 보게끔. 이름을 안 바꾼 상태에서 이거를 단면 보기로 이렇게 맞춰 놓은 이유는 여러분하고 할 때 제가 늘 느끼는 것은 이 어느 부분을 R1, R2, R3 적용합니다.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잘 안 보일 것 같아 가지고 단면 보기로 보자고 하는 거예요. 자, 요 상태일 때 규격집에서 R1, R2, R3 마저 이제 적용할 거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A타입이라고 했을 때 R1은 역시 위치가 뭔지 먼저 봅시다. R1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R1인가요? 네. 이쪽에 있었나 보구나. 이쪽에 치수가 있었네. 규격집에선. 여기가 R1이었습니다. 그죠? R2는 어디로 돼야 돼요? 여기가 R2 값이 적용돼야 될 자리죠. 그 다음에 R3는요. 여기가 R3 적용할 자리죠. 자, 그런다고 봤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이거 도시되고 지시 없는 필렛이 R3이라고 했을 때 아래쪽에는 R3 적용하는 거 맞지만 여기에다가는 도시되고 지시 없는 필렛 적용해 버리면 틀리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가 R3으로 규격에서 명시한 값을 써야 돼요. 그랬을 때 이제 값을 하나씩 확인해 보자면 A타입이 여기에 있는 값들이에요. 어머? 왜 이게 또 짜증나게 됐죠? 돌아버리겠네. 왜 그러는지 아시겠어요? R1, R2, R3 값을 적용해야 되겠는데 범위 값으로 써놨어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범위 값으로 이렇게 해놨다면 최소값을 적용했으면 R1 최소를 적용했으면 나머지도 최소값, R1을 최대값으로 줬다면 최대값, 이런 식으로 통일해 주셔야 좋아요. 중간이었다면 하여튼 소수점 이하 자리 더 나오겠죠? 예, 그런 거를 일부러 찾아서 쓰지는 마세요. 그죠? 그랬을 때 이 범위에서 이 값을 쓰면 된다라고 규격에 지정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중간 값을 쓰려고 굳이 쓰지 마세요. 최대, 최소 요거 정도만 쓰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어느 거로 가는 게 좋을까? 요번에는 최소 값으로 한번 가볼까요? 최소 값들로 이렇게 봅니다. R1, R2, R3. 다시 물어볼게요.
여기 들어가야 될 필렛 값이 뭡니까? 값은요? 그래요. 여기는요? 1. 오케이. 아, 순서 바꿔도 잘 맞히시네. 자, 요거는 얼마 들어가야 돼요? 0.5. 왜요? 예. 예.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모서리, 여기 모서리에다가 저는 R 0.2를 넣고요. 이쪽을 0.2 넣고요. 이때 필렛 익스포트가 편하다는 거예요. 적용 버튼 딱 누르고 반경값을 바꿔서 0.5 R2죠. R2 0.5를 넣기 위해서 여기 모서리 두 개를 잡을게요.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여기가 0.5죠. 적용 누르고 그 다음에 R3 값 이거 반지름 1이었죠. R3는 어디에요? 여기하고 여기였죠. 여기죠. 요렇게 1 됐어요? 요거 1 요렇게 적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얘를 뭡니까? 단면 보기 요렇게 해 놓은 상태인데 우리 과제 도면에서 여기에 나온 과제 도면에서 나온 형상을 봤을 때 위쪽에 필렛은 마무리가 됐어요. 그죠? 그러면 뭡니까? 아래쪽에 요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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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얘 이렇게는 다 도시되고 지시 없는 R3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또 주의해야 될 것이 당연히 요거 R3으로 반경값을 바꿀 텐데 요거를 3으로 딱 바꿔 놓고 자, 여기가 지금 길이가 이게 알고 보면은 5.5죠. 뭐 여간 5.5라는 건 나중에 여러분이 다시 앞에 기억을 되돌리면 왜 5.5가 나오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R3으로 놓고 R3으로 넣는다고 그러면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인 셈이에요. 한꺼번에 필렛 넣으면 에러 난다고 할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한꺼번에 이 5.5 길이밖에 안 되는 이 간격이 5.5밖에 안 되는 거에다가 여기에다 R3 넣고 여기다 R3 넣고 한꺼번에 R3 넣으려고 해버리면 에러가 난다고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안쪽에 필렛을 이 모서리에 필렛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적용 버튼 눌러서 바깥쪽에 필렛을 나중에 또 넣자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해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요렇게 넣고 반대편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요렇게 안쪽 모서리들만 먼저 필렛을 주고 응? 자, 그래서 적용 버튼 누르고 이번에는 어느 거를 누른다고요? 바깥의 모서리 클릭하고 바깥의 모서리 클릭하고 뭐 이쪽은 또 여기 모서리죠. 자, 요렇게 보이나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적용 버튼 누르면 필렛이 만족스러운 결과가 과제 도면처럼 나오게 되나요? 자, 그러면 이어서 바로 그냥 다음 거를 작업하도록 할게요. 뭘 작업할 거냐면은 재생성 한번 하고 참 세이브 안 했어요. 저는 키홈을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키홈을 작업한다는 표현은 사실 틀린 것이고 키홈의 구멍을 갖다가 홈을 갖다가 낸다는 거죠. 축에는 이렇게 키가 같이 꽂혀져 있는 그림입니다.
사실 이렇게 그려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과제를 이렇게 내느라고 억지로 이렇게 이 방향의 키가 투상이 될 리가 없어요. 절단면이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그죠? 뭐 그런데 뭐 그거는 용서를 해 줍시다. 예, 요거는 용서를 해 줄게요. 그랬을 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에 키를 꽂으려면은 풀리에 이 구멍이 그냥 원통 구멍만 있으면은 대책이 없어요. 축에는 홈을 내 가지고 키가 끼워져 들어갈 자리를 파서 놔야지 키가 들어가고, 풀리 입장에서는 이쪽 면에다가 이렇게 이 홈이 관통되게 이렇게 쭉 가야 키를, 축을 꽂고 난 다음에 풀리를 꽂고 난 다음에 키를 이 안에다가 축에 키가 꽂힌 상태에서 풀리를 이쪽 방에서 이렇게 끼워올 때 요 홈이 있기 때문에 맞춰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렇죠. 축에다가 키를 받고, 표현은 좀 그런데 꽂아 놓고 그 상태에다가 풀리를 이렇게 끼워 넣는다는 거예요. 그죠? 만일에 풀리에 이 홈이 없어 버리면 이 조립을 못 해요. 그죠? 에? 다 망가져요. 여하간,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풀리에 사용할 키가 들어갈 홈을 내야 돼요. 자, 이쪽에서 보고 그린다고 이야기하면 이런 식으로 이게 돼야 됩니다. 이때 방향을 주의해야 돼요. 세트 스크류는 이쪽에서 이렇게 꽂아진 거죠, 이거. 그리고 요게 키가 이쪽에 보여졌다면 얘가 이쪽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 이해되시나요? 자, 직각 방향으로 얘가 축을 중심으로 해서 직각 방향으로 얘가 서로 다른 거예요. 위치가 다른 거예요. 세트 스크류 자리하고 키의 자리하고. 이거는 2D 할 때 또 우리 골머리 아프게 합니다. 2D로 할 때. 자, 이랬을 때 얘는 평행키 규격 20번인가 그럴 거예요. 평행키 홈이죠. 평행키 홈이 21이었네요. 쏘리. 21항을 보시면, 21항 평행키 홈을 보시면 얘에 대해서 평행키 홈을 적용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먼저 이 표에서는 키홈의 치수 이런 거를 바로 보는 게 아니고 적용하는 축지름을 먼저 보는 겁니다. 자, 적용하는 축지름을 먼저 봐야 되는데, 이 키를 사용할 축지름을, 그렇죠. 아이고, 이젠 뭐 그냥 척하면 딱이네. 박수. 자, 이 풀리의 구멍에다가 키 홈을 내는 거란 말이죠. 그럴 때 여기에 꽂아지는 축 지름을 먼저 봐야 돼요. 그죠? 그랬을 때 이거 17파이로 봤다면 여기도 역시 초과 이하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12 이상, 12초가 17 이하 여기에는 들어가죠. 17초가에는 안 들어가요. 그죠?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서 이제 쭉 가서 보는데, 이게 T1과 T2로 나눠져 있습니다. 요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디냐면 요 그림이에요. 제가 초록 색깔로 표시하는 것은 초록 색깔 무지개가 아니고, 초록 색깔로 표시하는 요것은 축의 그림이죠. 축이에요. 그리고 해칭의 방향들이 서로 다릅니다. 우리가 봤을 때 빨간 색깔로 제가 표시하는 것이 보스 쪽이죠. 그거에다가
자, 파란 색깔로 표시하는 거는 축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근데 요 값을 보시면 T1과 T2로 나눠 놨어요. 그죠? 근데 이 17 이하라고 했을 때 3.0하고 2.3 이거 더하면은 5.3이 나와요. 실제 들어가는 키의 H 값은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키옴 자리가 더 큰 거죠? Y 방향으로.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그림에서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거 암만 내가 그 처음에 강조해서 이야기해도 꼭 까먹더라고요. 4분점을 기준으로 축의 키옴의 깊이값 T1이 나오는 거예요. 4분점을 기준으로 보스의 깊이값 T2가 나오는 거예요. 축에 4분점이 있다고 했을 때 4분점을 기준으로 T2까지 T1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절대 여기쯤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옆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거에서 이거 이렇게 보시면 틀려요. 여기 점에서 교차하는 점에서 보시면 틀려요. 이거를 왜 강조를 했느냐? 우리가 12에서 17 이하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우리가 봐야 될 거는 T1을 봐야 된다 했어요? T2를 봐야 된다 했어요? T2죠. 왜 T2예요? 풀리의 보수 쪽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T2의 값은 2.3이에요. 물론 이게 2D 작업할 때 T1, T2의 허용차도 또 넣어야 돼요. 있죠? 자, 그러면 요것을 보고 또 요렇게 모니터에다 자를 이렇게 대보면 B1, B2의 치수 요거까지 볼 수 있죠? 모니터에다 자를 이렇게 대면은 보일 거예요. 자, B1이라는 것과 B2를 나눠 놨는데 보수 쪽에 이 키의 B2의 값이 보수 쪽이에요. 보수 쪽. 요게 5인데 이거를 따로 나누는 이유가 뭐겠어요? B1, B2의 허용차가 다 달라요. 각자 달리 돼 있어요. 그죠? 활동형은 우리는 적용하지 않을 겁니다. 축에 키옴이 꽂혀가지고 안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활동형은 아니고 보통형이라고 봤을 때 B1의 허용차 이거는 축 쪽이죠. 축 쪽에 B1이 이렇게 들어간다 했을 때 5 뒤에다가 N9 이건 2D 할 때 이야기죠. 또 보스 쪽에다가 5 JS9 둘 다 뭡니까? 대문자예요. 구멍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멍에 대한 허용차 표식이에요. 대문자로 표시해서.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 중간 끼워 맞춤이 적용됐구나 이렇게 보는 것도 맞아요. 중간 끼워 맞춤은 뭡니까? 틈새도 생길 수가 있고 죬새도 생길 수가 있는 끼워 맞춤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얘의 경우는 좀 다르게 돼 있어요. H7이니 뭐 그런 식으로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이거 중간 끼워 맞춤으로 봐야 되겠구나 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IT 계열 숫자도 9로 돼 가지고 정밀도가 좀 낮다는 거는 연상할 수가 있죠. IT 공자 등급 숫자가 높을수록 정밀도가 떨어진다 했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장황하게 봤는데 B2의 값은 5로 보시고 T2의 값은 2.3으로만 보면은 웍스에서 이 키옴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단면 보기는 제가 뺐고요. 단면 보기에선 빠져나왔고 이쪽으로 화면을 돌려놓고 여기서 스케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면의 수직 보기 했을 때 주의하셔야 될 건 이쪽에 내가 키옴을 내야지 하고 방향성을 보시면서 스케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방향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이쪽 방향에는 이렇게 이쪽쯤에 세트 스크류가 이렇게 내려올 거니까 우리는 이쪽으로 키움을 그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가야 돼요. 네, 그러면 요 면에 스케치. 자, 3시 방향에다가 코너 사각형을 그리는데 바깥에 임의의 지점에 1번 찍고요. 2번을 찍을 때 풀리의 구멍에다가 모서리선에다가 일치를 보고서 이렇게 찍을게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코너 사각형 요래 찍습니다. 그러면 이 점은 구멍에 모서리를 따라다니고 있어요. 마저 잡아야 될 거는 요 점을 여기에다가 이 모서리에다가 일치로 또 마저 잡을게요. 모서리 클릭하기 귀찮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점을 클릭하시고 모서리 근처에 갖다 대요. 일치 피드백 뜨나요? 자, 빨리 할 때는 이렇게 해도 돼요. 자, 그러면 B 값을 우리가 규격집에서 확인한 B 값을 이렇게 넣을 텐데 Y 방향으로 B 값을 넣을 텐데 이 값은 얼마예요? 5. 그렇죠. 그 다음에 T2의 값을 잡으라고 했어요. 절대 사각형의 선분과 선분을 잡지 마세요. 처음에 잡을 거는 어디? 원통 구멍의 모서리입니다. 원통 구멍의 모서리. 요거 잡고 요 선분 잡고 요거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시선 탭으로 가가지고 제1호의 상태, 제2호의 상태 그거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일단 이거 클릭해 놓고 지시선 탭으로 가서 최소로 바꿔 놓는 게 맞겠죠. 그래야 이 4분점에서 T2만큼 가게 우리가 의도할 수가 있죠. 네, 좋아요. 제1호의 상태를 최소로 바꿔 놓으세요. 그래 놓고 요 값을 2.3 넣으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놓고 뭐 풀리를 우리가 회전으로 만들 때 구멍을 축구멍을 안 해놓고 가도 돼요. 사실 요 면을 잡고서 국부투상을 생각하고 요렇게 빵 뚫어도 되기는 합니다. 지금 우리는 미리 했기 때문에 요렇게 온 거고요. 자, 이랬을 때 이거를 돌출 컷으로 가는 거죠. 돌출 컷. 자, 돌출 컷은 어디까지 가면 되겠어요? 돌출 컷의 옵션은 그렇죠. 다음까지 빵 뚫어주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놓으니까 어때요? 아까 제가 여러분 신경 쓰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축에 키가 같이 꽂혀 있는 상태에서 풀리를 바깥에서 이렇게 꽂아 넣을 때 여기 홈이 있기 때문에 키홈이 있기 때문에 괜찮겠죠? 네. 자, 그러면 요거까지는 됐고 이번에는 세트 스크류를 만들기 해야겠는데 일단 재생성하고 저장합시다. 자,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평면을 만들기를 사실 해야 돼요. 피처 탭을 누르시고 부품 편집 버튼 누르지 마시고 제발. 자, 피처 탭을 눌러서 참조 영상을 가는데 평면 만드는 방식을 먼저 힌트를 드리자면 원통면을 제일 참조로 선택해요. 얘하고는 탄젠트 조건으로 맞춰집니다. 그 다음에 제2 참조로 이 파트 입장에서 윗면 평면이 요게 요쪽에 요렇게 누여져 있는 거 있어요. 요 윗면 평면을 제2 참조로 하되 요거의 관계는
평행으로 맞춰주셔야 돼요. 제1참조는 탄젠트고 제2참조는 평행하게 되면, 그렇게 만들게 되면 원통면에 탄젠트 하면서 윗면 평면에 대해서 수평인 평면을 만들 수가 있고, 여기에다가 점을 찍어서 구멍가공 마법사로 세트 스크류의 앞나사 자리를 팔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와우.